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때는 1971년 7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마철이었어요. 한 인부의 삽 끝에 뭔가 툭 하고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벽돌 하나였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중간 1500년 동안 그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완벽한 상태의 백제 왕릉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 어둡고 깊은 무덤 입구에서요, 발굴단을 맨 처음 맞이한 게 있었어요. 바로 이 친구, 쥔묘수입니다. 입구를 떡하니 지키고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와, 그 모습이 마치 1500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보통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하면 막 무시무시하고 괴물 같은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얘는 좀 보세요. 어딘가 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친근하고 심지어 귀엽기까지 해요. 아니 대체 왜일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일단 이 친구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부터 찾아가 봐야 합니다. 이 진묘수라는 거,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을 세우는 풍습은요, 사실 백제가 아주 활발하게 교류했던 중국 남조에서 온 거예요. 자, 왼쪽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중국의 진묘수인데, 와, 엄청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 우리 백제의 진묘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백제가 그냥 중국 문화를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중국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무섭게 만들어서 악귀를 쫓으려고 했다면 백제는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아는 그 백제 미소처럼 아주 해학적이고 평온한 길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악귀를 쫓는 벽사 기능에만 집중했다면 백제는 거기에다 왕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바로 승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추가한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백제만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세계관이 담긴 정말 멋진 창조적인 재해석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치 과학수사대 요원이라도 된 것처럼 이 수호신의 몸 구석구석에 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1500년 전 백제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자, 먼저 머리 위부터 보시죠. 몸은 분명 돌로 만들었는데 머리에 달린 저 나뭇가지 모양 뿔, 저건 쇠로 만들었어요. 와, 돌 조각에 금속 공예를 결합하다니 당시 백제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아주 독창적인 부분이죠. 학자들은 이 뿔이 아마도 신성한 기운을 수신하는 일종의 영적인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몸통이 새겨진 이 무늬 보이세요? 이게 마치 불꽃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데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날개입니다. 이 날개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이 진묘수가 그냥 땅만 지키는 동물이 아니라 지상과 천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왕의 영혼을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번엔 입술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뭉툭한 입술에 희미하게 붉은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봤더니 주사라는 안료였어요. 황화수은이죠. 고대 동아시아에서 이 붉은색은요, 그냥 색이 아니에요. 생명력을 불어넣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아주 강력한 주술적인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근한 얼굴 뒤에 사실은 엄청난 마법 장치를 숨겨두고 있었던 거죠. 자, 이번엔 뒷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인데 정말 놀랍게도요. 꼬리 밑에 배설 구멍, 그러니까 항문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해놨어요. 이런 디테일 하나가 뭘 말해주겠어요? 백제 장인들은 이걸 그냥 차가운 돌덩이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먹고 싸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 여겼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백제인들의 위트와 사실주의가 돋보이는 정말 재밌는 반전 포인트죠. 가만히 보면 이 통통한 문매에 뭉툭한 주둥이, 딱 아기 돼지 같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럼 왜 하필 돼지였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돼지는요, 그냥 동물이 아니었어요. 신의 뜻을 전하는 신성한 메신저였고 또 재물과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이었죠. 돌아가신 왕의 머나먼 저승길을 안내할 동반자로서 이보다 더 듬직하고 복을 가져다줄 가이드가 또 있었을까요? 자, 이제 이 진묘수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미스터리, 수많은 고고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바로 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진묘수가 처음 발견됐을 때 오른쪽 뒷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부서졌겠거니 사고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부러진 게 아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부러뜨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아니 대체 왜 멀쩡한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을까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만약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부서졌다면 이 단면이 닳아서 뭉툭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파단면이 아주 날카롭죠? 이건 누군가 아주 강한 힘으로 단번에 딱 하고 부러뜨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의례적 파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주 방지설.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진 신성한 동물이니까 혹시라도 무덤 밖으로 도망가 버릴까봐 아예 다리를 부러뜨려서 무덤에 꽉 묶어두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환 금지설입니다. 저승에 속한 존재가 산 사람들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삶과 죽음의 경계를 확실하게 그으려 했다는 해석이에요.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뭐죠? 백제 사람들에게 이 진묘수는 그냥 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영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진묘수는 그냥 문 앞을 지키는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무덤에서 같이 발견된 돌판, 지석을 보니까 왕이 토지신에게서 이 무덤 땅을 돈 주고 샀다는 일종의 부동산 계약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땅값으로 낸 돈, 오수전이 놓여 있었고요. 그럼 진묘수는 뭘까요? 바로 이 신성한 거래를 지켜본 증인이자 저승으로 가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사후세계의 집행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1500년 전 수호신이 품고 있는 상징이 과연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요. 시공간에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 진묘수의 날개를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그리고 유명한 만화 캐릭터 아스테릭스의 날개 달린 투구가 있죠. 보세요. 동서양의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완전히 다르지만 이 날개가 상징하는 건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바로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메신저, 그리고 안내자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결국 진묘수는 그냥 돌로 만든 짐승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승과 저승,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심지어 중력과 국경 같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원한 메신저였던 거죠. 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달라는 백제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무령왕릉 진묘수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박물관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잠자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엄청난 비밀이 바로 우리 눈앞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